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여부가 예기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가 현실화됩니다. 뉴욕 한인들이 주정부의 팁 크레딧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전년 대비 11.5% 감소해 다시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한인들이 대규모 선거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재외국민 투표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여부가 예기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국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까지 한국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은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도 국회에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외국민의 신고,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동시투표일인 6월 13일 전 최소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명부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뒤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돼야 동시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가 현실화됩니다. 26일 주상원은 드림 액트를 찬성 26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올 가을에 시작되는 2018에서 2019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다니는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날 주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상원과 마찬가지로 주하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이에 필머피 주지사가 바로 서명을 하면 올 가을 학기부터 불체 학생들도 학자금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드림 액트가 통과되면 특히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뉴저지에서 다카 수혜자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17,620명으로 이 중 한인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웃한 뉴욕주에서는 드림 액트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주당이 장악한 주 하원에서는 지난달 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뉴욕 한인들이 주정부의 팁 크레딧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6일 플러싱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 힐역 앞에서 한인단체와 소상인 등 80여 명이 모여 주정부의 팁 크레딧 폐지 추진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와 뉴욕 한인 네일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팁 크레딧 폐지가 부당하다며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박경은 뉴욕 한인 네일협회 회장은 팁 크레딧이 사라지면 소상인 자영업자는 물론 종업원과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도 팁 크레딧 폐지 반대 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김 의원 측 관계자는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에 팁 크레딧 폐지 방안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막아놓은 상태라며 하지만 주지사 권한의 행정명령 발동으로 정책 시행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청회 참석이나 반대 서명 운동 등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팁 크레딧이 폐지되면 팁을 받는 종업원의 최저임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오릅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전년 대비 11.5% 감소해 다시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6에서 2017 회계년도 영주권 발급 현황에 따르면 한인들은 19,284명이 영주권을 취득해 2015에서 2016 회계년도보다 2,51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마다 2만 명 이상을 기록하던 한인 영주권 취득은 2013년에서 2014 회계년도부터 2년 연속 2만 명을 밑돌았으나 2015에서 2016 회계년도에는 전년 대비 27%나 급등하며 2만 명을 다시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지난 회계년도에 다시 2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하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민 문호가 좁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회계년도 한인 영주권 취득 가운데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1,329명으로 직전 회계년도의 13,631명에서 17%나 줄어 전체 영주권 취득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한인들이 대규모 선거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26일 시민참여센터 팰리세이즈 파크 유권자 협의회 뉴저지 한인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펠팍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크리스 정 시의원이 출마해 한인 최초의 펠팍시장 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도 4명의 한인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펠팍 유권자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매주 화목 토요일 저녁마다 유권자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며 선거 전까지 펠팍의 800에서 1000세대를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오는 5월 1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전 선거에서 유권자로 투표했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선거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각 당의 후보를 유권자가 직접 뽑는 선거로 이 때문에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민주당으로 소속돼야 합니다. 단 뉴저지의 경우 무소속 유권자는 예비선거 참여에 제약이 없으며 무소속 유권자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희망하는 당으로 등록해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전 종식 이래 최대 규모인 6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자국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과 정보요원 60명을 추방키로 했습니다.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26일 화학무기 금지 협정 및 국제법을 위반한 뻔뻔한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미 대사관의 러시아 관리 48명을 추방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주 유엔 러시아 대표부 소속 정보요원 12명에 대한 추방 절차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러시아 관리 60명을 추방하는 것은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업과 각종 사이버 공격 혐의 등으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이들 사건 관련 러시아인 19명과 5개 조직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지 불과 10여일 만에 더 강경한 대러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외교관 무더기 추방과 함께 잠수함 기지 및 보잉사와의 근접성 등을 이유로 내달 2일까지 시애틀에 있는 러시아 총영사관도 폐쇄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깜짝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4월과 5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26일 북한 김정은이 중국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제쳐놓고 남한 및 미국과의 회담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러한 접촉은 향후 중국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소위 중국 패스라는 외교적으로 손상되는 이미지를 피하고 싶은 중국으로서는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발상으로 보입니다. 이날 방중에 나선 북한 최고위급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측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3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중국 베이징을 극비리에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며 CNN도 긴급 뉴스를 통해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이라는 타이틀로 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잡은 뒤 첫 외국 행으로 베이징에 깜짝 방문했다며 김정은이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오래 머물지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확인해준 소식통들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북중 비밀 회담은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 시 다룰 사안의 조율과 아울러 회담의 불만족스러운 결과에 대비 미국이 취할 행동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합의를 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대외에 부각시키는 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흑인을 거부하는 공립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낸 최초의 인물인 린다 브라운이 향년 76세로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의 상징인 공립학교의 흑인 입학 거부 정책에 항거하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낸 최초의 흑인 학생이자 민권운동의 아이콘인 린다 브라운이 향년 76세로 사망했습니다. 약 70여 년 전만 해도 흑인 자녀들은 백인들만 다니는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습니다. 린다의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은 백인만 다니는 공립학교에 자신의 자녀들을 입학시키려고 입학 허가서를 냈지만 다른 흑인 자녀들과 함께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흑인들의 시민운동단체인 NAACP 법률팀은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리버 브라운은 원고 측 대표가 되어 투쟁했습니다. 결국 미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흑인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 판결은 흑인 분리 정책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린다 브라운은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NAACP의 회장인 셜린 아이필은 린다 브라운은 물론 그녀의 가족도 역사적인 영웅이라며 린다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인 백인만의 학교라는 흑인 분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은 인물이라고 회상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절반 이상의 뉴욕 시의회 의원들이 빈곤층 시민에게 반값으로 할인된 메트로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의회 의장에게 촉구했습니다. 26일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35명의 시의원들은 연방 빈곤선 미만 소득의 시민에게 반값 메트로카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2억 달러를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존슨 시의장과 데니얼 드롬 시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2018년 4인 가족 기준 연방 빈곤선은 24,339달러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빈곤층 시민에게 있어 빈곤 상태에 미치는 통금 비용의 영향이 자녀 양육 비용의 영향보다 더 크다며 반값 메트로카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디 골드스타인 시장실 대변인은 이 일은 시정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2억 달러에 이르는 대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전에도 대중교통 예산은 주정부 소관이므로 반값 메트로카드 등은 주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결핵 확진 환자의 86%는 중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을 비롯한 외국 태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 선셋파크와 서부 퀸즈 지역에 이어 플러싱이 세 번째로 결핵 환자가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26일 시 보건국이 발표한 2017년 뉴욕시 결핵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3건의 결핵 확진 케이스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86%는 외국 태생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결핵 환자가 보고된 출신 국가는 중국으로 총 116명이 결핵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 10만 명당 7.5명꼴로 결핵 확진 환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퀸즈 플러싱은 10만 명당 16.2명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결핵 환자 비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브루클린 선셋파크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서부 퀸즈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미국 태생 뉴욕 시민의 결핵 발병률은 지난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임한 박동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장 후임으로 양호 위원이 선임됐습니다. 뉴욕 평통 관계자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1년 5개월을 남겨놓은 뉴욕 평통 회장으로 양호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연세대학교 뉴욕 동문회장과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뉴욕 한인회 회칙개정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현 정부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뉴욕 협의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뉴욕 평통 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황미광 수석부회장과 박호성 전 미주지역 간사, 양호 위원, 장철동 전 대뉴욕지구 강원도민 회장, 박연환 롱아일랜드 한인회 이사장 등 6명이 물밑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양호 위원에 낙점했습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는 26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세종협조에 기여한 공로로 박명근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에게 국세청장 상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박명근 시의원은 지역 한인 사회에 대한 기여와 함께 지상사 CFO 협의회 등을 통해 미주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3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인 보행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펠팍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쯤 41세 남성 홍모 씨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홍 씨는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쳐 해켄색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23일 포트리에 사는 닉 디네브를 뺑소니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불법 처방약을 소지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퀸즈 플러싱 주택에 10여 정의 총을 소지하고 있던 중국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25일 오전 4시 30분경 멀베리 애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수색한 결과 해당 주택 지하실에 거주하고 있는 앨런 후의 집에서 10여 정의 총과 칼, 탄환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후는 체포 당시 술과 약에 취해 있던 상태였으며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한낮에 델리 가게에서 2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성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브루클린 지역 브로드웨이에 있는 델리 가게에서 20세의 여성 에보니 영이 또 다른 여성이 휘두른 칼에 가슴이 찔려 숨졌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범행 후 한 남자가 운전하는 회색 BMW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엑셀시오르 스칼리십의 신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26일 엑셀시오르 스칼리십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7월 23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에서 2019학년도에 주립대와 시립대 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 편입생 중 가구 연소득이 $11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달 26일 정오에서 오후 4시까지 퀸즈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8년도 제5차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퀸즈 한인회 협조로 이뤄지는 이번 영사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비자 발급 신청 등을 포함합니다.
사전 예약은 퀸즈 한인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인 2세들로 구성된 넥슨 재단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가족 중 한국전에 군인으로 참전했다는 증빙 서류와 함께 장학금 신청서, 학교 재학 및 성적 증명서, 한국전에 가족이 참전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을 담은 에세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맨해튼의 유명 교회 두 곳이 테러에 대비해 교회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맨해튼 월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트리니티 교회와 성 바오로 예배당은 최근 교회 입구에 총기와 무기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두 교회는 방문객과 신자들을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RF의 이순복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정말 단 하나뿐인 제품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유리창 로봇 청소기. 네. 근데 이게 원래 일본에서만 판매를 하셨다면서요? 네, 한국 기업인데도요. 네네. 네, 일본에만 팔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요.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 고객들을 잘 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 세상 누구나 인정하는 게 일본 고객분들이 까다롭다라고 네, 인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까다로운 일본 고객을 만족을 시키면 어느 나라나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팔아도 되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마케팅 전략이 있어서 일본에 팔았고 너무 행복하게도 일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네. 오더를 받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일본은 가전제품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게 일본의 좋은 제품들을 또 앞지르고 일본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은 또 그 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들의 문화를 알고 네. 그다음에 제가 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주부로서의 그 어떤 디테일, 주부 사장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을 잡아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손잡이의 부드러움이라든지 유리창 닦을 때 손목이 아프지 않게 네. 바깥 바디를 가볍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단순히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일상생활에 이 사람들의 편리함을 더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적어도 네. 로봇이 지향해야 되는 거는 네. 그냥 인건비가 싸서 손으로 막 하고 노동력으로 하는 시대에 만들어서 쓰는 네.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로봇을 쓰려면 삶의 질의 향상과 그다음에 인조이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타겟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러잖아요. 네. 감성까지도 터치할 수 있어서 저희 제품이 그냥 유리만 닦는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족 사진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광고판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커피숍 오너면 커피숍의 그 커피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진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꼭 그 유리를 닦는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생활 속에 침투해서 삶을 좀 더 윤택한 삶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청소기 이상이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국 기술이 세계화로 이렇게 되기까지 사장님의 또 숨은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기업으로서 그 흉되지 않도록 네. 제품이 뭐 잘 만들고 요즘 세상은 제품을 잘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뢰를 지킨다든지 글로벌 마켓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는 기업으로 크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좀 더 이제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그 각 나라에 사시는 교민들하고도 유대 관계라든지 같이 융합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제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비전과 또 뉴욕 네. 한인사회에서 우리 한인분들께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일본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요. 한국에 지금 이제 들어간 지 몇 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제일 메이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 싶어서 지금 4년 정도 굉장한 공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에 와서도 몇몇 미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핸들링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이런데 저희 제품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민분들이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다든지 또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조금 이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 회사는 저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한국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 정말 진출해서 왜냐하면 희소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상품이니까 좀 빛나는 그런 상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순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